스크린 쉐어 좀 할게요.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문병금 선교사님, 제 고등학교 후배여가지고 미국에 오셨을 때 하루 제가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역사 속에 일어났던 부흥운동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이 시리즈가 우리 선교사님들 가슴에 정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시리즈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리즈로 이제 빌리 그레함과 근대 복음주의 운동의 부흥, 또 미국에서는 이제 4차 이제 각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빌리 그레함 하면은 미국의 목사, 복음주의 운동, 미국의 목사, 그리고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하나님의 대변인, 복음주의 대부, 대통령들의 멘토, 여러 가지 그분의 주어진 이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보면은 평생 가장이라는 말을 쓸 만큼 가장 높은 도덕성과 순수함을 지켰던 복음의 전도자였고요. 생시에 185개국을 순회하면서 2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라디오랄지 TV, 영화, 전도 집회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220억 이상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게 했던 두 가지 중요한 결단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성경에 관한 결단입니다. 성경이 이해할 수 없고 모순처럼 보이는 것도 많지만 이 말씀을 당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으며 당신의 영감으로 된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역에 엄청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의 기도 속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결단은, 내가 만일 단 하루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망각한 채 강단에 서는 경우가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불의 도심 없는 설교를 해야 할 일이 있게 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이렇게 기도할 만큼 철저하게 성령님을 사모했던,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본문 앞에 부분만 좀 따라 그랬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구하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너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너를 통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성장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1918년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샤롯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철저한 성경 교육을 받고 자랐고, 그 아버지도 굉장히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려서 말더듬이 있었는데 뒷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놓고 설교하면서 웅변하면서 말더듬을 고쳤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16살 때 모디카이 햄이 샤롯에 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빌리그람 아버지가 자기 집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모디카이 해무 집회 성령님께 강하게 임하도록 중보기도 모임을 거기서 했는데, 중보기도가 그렇게 이제 거기서 빌리그람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축복이 그 아들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16살 때 가정용품 판매 경험인데, 왜 이것을 여기다 넣냐면은, 그 판매할 때 판매하고 사용자의 경험담을 나누게, 요즘 같은 간증이죠. 함으로 이제 굉장히 물건을 좀 많이 팔았는데, 이 방법을 그대로 전도에 도입을 합니다. 그 전도 집회에 가보면은 꼭 그 예수 믿고 변화되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간증을 이렇게 들려줘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모하도록 이런 방법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성경대학과 위튼 대학,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튼 대학이 그 KWMC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거기서 오랫동안 열렸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빌리그람이 거기서 인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빌리그람 센터가 있고, 그런 아주 복음주의 명문대학인데 거기서 인류학을 전공했고요. 25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매였는데, 중국 의료 선교사 그 넬슨 벨이라고 25년간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 했던 딸이자 대학 친구인 루스 벨하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루스 벨은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6년간 공부를 했었어요. 당시 평양에 있던 외국인 학교가 그 실력이나 시설 이런 굉장히 우수한 학교에서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살에 남침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전도자로서 출발. 거기 모자 쓴 여자가 아신 분 계실 것인데,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미어즈 핸드북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쓰신 드림빅 핸드북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옆에는 그 빌리그램하고 빌 브라이트 박사 그 사진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1945년부터 50년까지는 YFC 영포 크라이스트라고 청소년 선교의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미국과 영국 여러 도시에서 그 청소년 집회를 인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 헨리에타 미어즈 이분이 이 LA에 있는 헐리우드 장로교회 주일학교 담당인데, 주일학교를 400명대 맡았고 4,000명 정도로 키웠고요. 특별히 아주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그녀의 가마 속에서 한 400명가량의 전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그 전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역사상 가장 큰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와 그 아내가 이 보넷 헨리에타 미어즈 여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분이 인도하는 포레스토 대학생 집회 강사로 빌리그램이 초청됐었습니다. 그리고 헨리에타 미어즈하고 굉장히 밀도 높은 대화를 나눴는데, 전국적인 부흥운동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요. 그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헨리에타 미어즈하고 만난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이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모순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끝나고 LA에서 천막 집회가 이제 있도록 됐는데, 천막 집회를 앞두고 거기서 정말 깊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아주 강력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됩니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 천막 집회가 유명한 이유는 빌리그램이 이 집회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부흥사로 이제 알려지게 된 이런 집회이기 때문에 1949년 LA 천막 집회가 유명한데, 저렇게 천막을 쳐놓고요. 원래 3주간 동안 집회를 하도록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연장해가지고 8주간, 8주간 나중에 빌리그램이
설교 미천이 떨어져 가지고 전에 했던 것을 다시 읽기도 했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예, 그래서 35만 명이 거기 참석했었고요. 3,500명이 결신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장 그 미 서부에서 인기 있었던 라디오 진행자 스튜어트 햄블린이란 이 사람이 결신하고 공개 간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당시 유명한 윌리엄 허스트 신문왕인데, 혹시 캘리포니아를 여행했던 분은 허스트 캐슬을 가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이 신문과 언론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이분이 빌리그램 집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감동을 받고 자기 신문사, 방송 모든 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빌리그램 집회를 집중 보도하도록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그 보도에 의해서 이제 빌리그램이 정말 미국의 이 아주 젊고 촉망되는 부흥사로 이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보다 이제 본격적인 전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전도협회를 조직을 했고, 예,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 미국의 복음을 전할까 하면서 이방인의 길림이 알려졌기 때문에 전국에 750개의 방송을 통해서 결단의 시간이라는 전도 방송을 전국을 향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이제 세계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빌리그램을 알려지게 하시는데, 먼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윌리엄 허스트 보도를 통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봉사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1954년 영국 런던 전도대, 거기서 당신은 뭐 집회하면 모두 또 한두 주가 는 게 아니라 뭐 10몇 주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200만이 모여서 3만 8천 명이 결신했고요. 이어서 스코틀랜드에 그 다음에 전도대에서 연이어는 260만이 모여서 5만 2천 명이 결신함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뉴욕에 가면은 뉴욕의 명물 그 닉스 농구구장인데요.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아주 대단한 곳인데 거기서 16주간 240만 명이 모여가지고 6만 명 이상이 결신함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부흥사로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미 복음주의 기독교를 대변하는 크리스찬리티 투데이라는 그 매거진을 이제 창간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이걸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1958년에는 전도 집회를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전도대회부터 복음 전도 학교를 시작해서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도시 사람들을 전부 전도에 관심을 모아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들을 데리고 안드레 전도 방법이라고 두세 명씩 이제 데리고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결신 초청 시간에는 불신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단의 시간에 나가는 아무튼 이런 복음 전도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리그램이 알려지고, 특별히 빌리그램이 더 알려지게 된 것은 우선 그 생활이 굉장히 깨끗했고요. 인격이 참 탁월했고, 그래서 그가 가게 되면은요, 모든 도시에서 다 협력을 했습니다. 적이 없이. 왜냐하면은 건전하시고, 말씀도 건전하시고, 삶도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분을 호주, 뉴질랜드, 아프리카, 유럽, 소련, 중공, 유고, 뭐 헝가리, 폴란드, 동독, 체코, 루마니아, 이런 공산국까지 180여 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고요. 한국에 3차례 방문했는데 1952년 그 6.25 전쟁 당시 오셔가지고 미군에게 또 일부 한국인이 복음 전했고요. 73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던, 그리고 1984년 선교 100주년 대회 오셨고 3차례 방문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1973년 여의도에서 모였던 전도 대회는 마지막 날 110만 명, 그 빌리그램 전도대회사상
뭐 최고 기록을 세웠는데, 그리고 5일간 연인은 350만이 모여가지고 3만 5천 명이 결신한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루스 그레함이 그 평양에서 6년간 공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루스 그레함 요청으로 북한에도 2차례 방문해서 김일성에게 성경을 주고 전해주고 전도를 했던 그 사진을 방송이 TV가 보도했던 내용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73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와 또 74년 했던 엑스플로 74는 한국 복음화의 기폭점이 됐었습니다. 그 전도대회뿐만 아니라 전도대회 끝나고 몇십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철야하면서 정말 한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의 문을 좀 활짝 열어주셨고, 특별히 엑스플로 74 때는 30만 명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합숙하면서 전도 훈련을 받았고, 밤에는 100만, 그리고 이제 집회 끝나면 한 30만, 40만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인도한 가운데 철야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엑스프로 74가 끝난 다음에 주보 통계를 CCC가 냈는데 매년 70만 명씩 신자가 불어나는 이런 한국 복음화의 기폭점이 됐던 집회를 인도하셨었습니다. 그 외 사역들을 보면은 WCC가 그 1973년 방콕 대회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 구원에 관한 개념을 이제 완전히 그 왜곡시켰고요. 선교 모라토리움을 그 선언했다고 할 만큼 어떤 선교 무용론, 이렇게 되자 복음주의 리더서 위기를 느낀 빌리그레함이 빌리그레함 국수가 돈을 대가지고 빌리그레함과 잔 스타트가 둘이 1974년 로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제성회, 그래서 2,700명을 열고 로잔 대회를 열었었습니다. 잠깐요, 여기 좀 설명을 좀 해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잔 선언을 선택했는데요. 그 로잔 선언 내용이 선교의 중요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계속자이시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전도의 중요성, 아울러서 복음주의자들이 조금 경시했던 그 사회 문제랄지 정치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 전파가 우선이라는 점을 아주 명백하게 제시하면서 이 복음주의를 다시 묻고 다시 선교가 활발하게 나가도록 하는 이런 대회를 열었고요. 또 2000년에는 암스테르담에서 185개국에서 만여 명이 참석해 열어가지고 복음주의적 방향 제시, 이때 그 랄프 윈터 박사가 그 미전도 종족 전도 전략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미전도 그 종족들을 향해서 손길을 뻗치는 이런 그 기회를 이제 마련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로잔 대회는요, 그걸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989년에 마닐라에서 2010년에는 남아공에서 계속 개회를 하면서 이 선교 운동을 강화하는, 그래서 국제 복음주의의 리더 역할을 이렇게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트루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12명의 미국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자주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시고, 아무튼 그 미국의 목사라고 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최고 도덕성과 순수성을 지킴으로 갤럽 조사 그 통계에 의해서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의 6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10위 안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들 만큼 그렇게 정말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 생애와 사역 정리 좀 평가를 해보면은 그는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계를 장악하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 대속을 강조한 복음주의자였습니다. 1954년에 런던 대회 때 어떤 기자가 너무 이분이 이제 그 복음주의로 근본적인 것을 전하니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영국 기독교를 50년 후퇴시켰다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빌리그램이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그렇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 목적은 5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 기독교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적 이런 그 복음을 강조했던 전도자였고요. 그리고 그는 평생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뢰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단 하루라도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을 망각한 채 강단에 서는 경우가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불에 도움 없는 설교를 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뢰했고 성서의 권위를 의뢰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설교할 때마다 정말 불을 통하는 설교, 그리고 수많은 심령들의 수천 명,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2번 정도 빌리그램 전도대회를 가봤는데 설교는 한 30분,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짧게 하나, 얼마나 내가 참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왔는데,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보았습니다. 그는 전도대회를요 정말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는데, 먼저는 전도대회를 하기 전에는 도시준비위원회를 조직을 합니다. 모두 도시 목사님들이 빌리그램 건전성과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교회마다 불신자를 위해서, 그리고 집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전도학교를 열어가지고 전도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 또 교인들이 안드레 전도 방법으로 불신자를 2~3명씩 데리고 가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간증자를 선정하고, 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러분 그 빌리그램 전임 찬양 사역자 알죠? 베버리 쇼,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를 불렀던 분. 베버리 쇼는 찬양하고 빌리그램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꼭 결신 초청을 했고, 결신자들을 팔로우, 초기에는 내비게이터 선교에 그 도움 받아가지고 이제 팔로우업 했는데, 아무튼 매사를 빈틈없이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 집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언제 어디서 집회했는데 사람들이 몇십만 명 모였고 몇만 명이 결신했고 그 나라 뭐 대통령이 참석했고 국회의원은 몇 명이 참석했고 등등 어떤 자기 업적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일을 잘하고 이렇게 함으로 어떤 영광을 훔치는 이런 죄를 범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무척 가까운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도 정말 잘하시고, 뭐 총회장 하시면서 세계를 뭐 돌면서 대단한 일들 하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그 자랑을 막 늘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배척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빌리그램은 자기 자랑 않고 그 전도 집회 때 복음만을 전하는 모범을 보이셨고요. 빌리그램 어록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작. 나의 사역의 3가지 열쇠가 있는데 그것은 첫째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4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오르면 평소 때와 엄연히 다른
능력이 나온답니다. 예, 이 말을 보면은 빌리그레함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몇 시간 정도 기도했는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라고 말하면서 전도자가 성결한 삶을 이루면 전도자로서 삶은 끝장이 난다고 아임스트람 전도대회에서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중년을 다시 살게 된다면 기도와 묵상을 더 많이 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더 많이 하며 좀 더 깊이 영혼을 묵상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쁜 일정 때문에 아쉬운 것이 정말 주님하고 더 깊은 기도와 묵상 많이 못했던 것,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충분히 갖지 못했던 것, 이런 것을 아쉬워하면서 다시 중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걸 더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살아생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제 아내 룩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가족과 함께 더 오붓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리그레함이 밖으로 많이 도니까 이런 그 일화도 전해주고 있어요. 그 프랭클린 그레함, 빌리그레함은 큰아들인데 프랭클린 그레함이 5살 때 엄마 침대에 어떤 잘생긴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 사람 누구냐고 할 정도로 애들한테 그렇게 가져가고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는데 그 루스 그레함이 애들을 집에서 정말 잘 길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가 없었지만은 5 자녀가 있었는데 앤 그레함 큰딸은 그 부흥사로 굉장히 프랭클린 그레함보다 더 잘 알려진 부흥사입니다. 지지 둘째 딸을 작가였고 그 다음에 루스 그레함 치유사역 단체 대표고 프랭클린 그레함은 사마리아인의 지갑 단체 대표이고요. 빌리그레함 전도대 뒤를 이제 이으신 분이십니다. 미국에 특별히 정치가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 가고 있을 때요. 누군가 좀 여기에 대해서 방향 잘못된 걸 좀 공개적으로 지적해주고 저 같은 사람이 지적하면은 신문에 안 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꼭꼭 프랭클린 그레함이 딱딱 비성경적인 것을 짚어주면서 미국의 복음주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게끔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그리고 또 네드라는 또 남동생 목회자. 그래서 로스 그레함이 그 애들을 참 잘 길렀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다른 사역 조금 그 아쉽더라도 가족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요. 여러분이 뭐 교회 하나 더 개척 뭐 이런 것보다는 가족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고 가족 어떤 하모니가 깨질 때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에게 정말 잘하시고 자녀들에게 애정 표현 충분히 하고 제일 중요한 사역지가 가정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 탁월한 선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모데스토 선언문. 빌리그레함이 어떻게 평생 그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제가 4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왔을 때 그 TV 전도자들이요. 돈을 걷어가지고 뭐 계집을 뭐 8만 불짜리 만들고 계집에다 에어컨을 달고 뭐 이런 스캔들, 그 다음에 성 스캔들, 이래가지고 굉장히 참 말들이 많았는데 마지막까지 그렇게 순수성, 순결을 지키는 몇 분 가운데 한 분이 빌리그레함 그리고 또 한 분은 CCC 설립자인 빌브레 박사였는데요. 빌리그레함과 그의 팀들은 1848년 캘리포니아의 모데스토라는 도시에서 탁월하게 쓰임받던 전도자나 그 전도자나 그 단체가 이제 무너졌던 원인을 분석해서 4가지 필수 사항을 선언문으로 발표하고 이 모데스토 매니페스토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최고 도덕성을 유지하고 있다. 갤럽이 조사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에 60년 동안 한 해도 빠지 않고 6위 안에 들면
언제나 빌리그레함이 선정될 정도로 그는 미국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고 이 존경을 토대로 그렇게 놀랍게 사역이 활짝 열렸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선언문 요약을 보면은 첫째, 우리는 다른 단체나 단체의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그 선교사님 사회에서 서로 그 단체 비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빌리그레함은 다른 단체나 다른 단체 지도자들을 비판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주어진 재정을 책임 있게 가장 높은 기준에서 관리하고 완전히 공개한다. 그래서 정말 검소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철저한 그 수준 높은 감사를 받고 집회가 끝나면은 꼭꼭 그 지역 일간지, 대표적인 일간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하며 모든 통계, 특별히 집회 참가자 수를 정직하게 발표한다. 한국에서 큰 대회 뭐 50만 명 모이면 100만 명 모였다고 발표하고 모두 그런 경우 참 많았는데, 빌리그레함은 그거 하나님 앞에 안 하기로, 그리고 그 참가 숫자를 경찰이 추산한 숫자로 항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단 둘만의 자리를 갖지 않은 것을 비롯해서 성적 탈선의 가능성을 가져올 행동은 각별히 조심한다. 그래서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하고 단둘이 어떤 면담한다거나 또 단둘이 자동차를 탄다거나 뭐 식당에서 식사한다거나 호텔 커피숍에서 뭐 차를 마신다거나 이런 일을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 알칸소에 갔을 때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부인이 면담을 요청해서 자기 그 단체 선언문을 철학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꼭 하고 싶다 해서 자기 스태프들하고 의논하고 알칸소에서 제일 붐비는 식당의 가운데 앉아가지고 같이 상담을 해준 예외가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자마도 이 모데스도 선언문을 빌리그레함 전도대에 그 허락을 맡아가지고 우리도 아답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나 단체 지도자들을 비판하지 않고 재정을 책임 있고, 그리고 우리도 집회하고 나면은요 반드시 재정 보고를 합니다. 뭐 LA에서 또 이제 전국 다니면서 저희 다민족 기도대회, 뭐 국가 기도날 뭐 이런 거 할 때도 끝나고 나면은 꼭 기자들에게 이걸 저희들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참가 숫자 정확하게 발표하고요. 그리고 아내 외에 저도 제 제자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자매 제자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제 아내가 동행 못하면 우리 딸이 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딸이 항상 거기 동행을 해줘가지고 혼자 있지 않도록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하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거기 띄웠고요.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제 강의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